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뉴스공장 진행자이자 딴지그룹 김어준 총수가 6년째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연말까지 진행하고 떠난다는 소식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 국힘당은 편파방송 진행자라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김 총수를 지지하는 야권 지지자들은 언론 탄압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누가 봐도 언론 탄압인 거죠. 뉴스공장 3주 더 진행합니다. 어제 날짜 세보니까 오늘까지 6년 2달 보름, 324주 동안 해왔는데 3주 더 하면 올해 말이 됩니다. 올해 말까지 하겠고요.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추후에 하기로 하고 아직 3주나 남았으니까 올해 말까지라는 건 지금 알려야 TBS 이어가는 분들이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동안 20분기 연속 청취율 1위, 1위 앞으로도 20년 하려고 했는데, 자, 그 이야기는 나중에 마무리하고요. 참고로 신장식 변호사 주진희 기자도 오늘 입장 이야기 한다고 합니다. 12일 김총수는 뉴스공장 오프닝 김어준 생각에서 앞으로 3주 더 뉴스공장을 진행한다라며 그동안 20분기 연속 시청률 1위, 앞으로도 20년 하려 했는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차 소식을 전했는데요. 김총수의 하차 이유는 감사원 세무조사가 들어가고 지난달 서울시의회가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돈줄을 끊는 것이 결정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권의 오세훈 서울시가 김총수를 공중파에서 퇴출시켰는데요. 하지만 김총수는 이미 김어준의 뉴스공장 상표 출원을 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또 다른 방송을 준비하고 있어 영향력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오히려 김어준 총수를 제도권에 풀어주는 패착을 하고 만 거죠. 제도권 내에서 김 총수를 잡아놓고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이를 관가한 겁니다. 오히려 날개를 달아주고 만 거죠. 그동안 김 총수가 진행하는 TBS 뉴스공장의 파급력은 지대했는데요. 한국리서치의 서울 수도권 라디오 청취율 조사에서 2018년 1분기부터 2022년 4분기까지 20분기 연속 부동의 1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한국리서치 2011년 라디오 청취조사 이래 역대 프로그램 중 최고 청취율인 2022년 2분기 14.7%의 기록을 갖고 있기도 한데요. 말 그대로 넘사벽이자 전설이 되어버린 거죠. 클리앙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1년 팟캐스트 1, 2위를 다투고도 폐지된 MBC 라디오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를 거론하며 이참에 MBC로 보내자, 색다른 상담소 2 나오면 진짜 재밌을 텐데 김어준하고 MBC 콜라보하면 안 될까요? MBC 스카웃되는 것도 괜찮을 듯이라며 정권 비판으로 2번이나 공중파 방송에서 퇴출을 당하는 김총수를 응원하는 글이 연일 쇄도하고 있는데요.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예상권을 지닌 국힘당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가 TBS 직원들의 생계를 볼모로 하차를 요구한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건 새삼스럽게 이야기할 내용도 아닌 이미 공론화된 사실인데요. TBS 직원들의 밥줄을 볼모로 김총수를 압박해 자진 하차하게 만든 거죠. 시청자들 가장 궁금한 건 그만두면 뉴스공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정보 너무 민감한 거는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그건 김어준 총수가 얘기하는 게 도리일 것 같고 아는 정보 조금 얘기 드리면 뉴스공장 하는 시간대 그 포맷 그대로 유튜브 방송을 할 겁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뉴스공장은 유튜브로 한다. 그걸로 한다. 들으시면 된다. 이런 이름이야 얘기죠. 뭐 뉴스공장 이름은 약간 바뀔지 그대로 할지 뭐 아무튼 뭐가 있겠지만 포맷은 그대로다. 벙커에서 지금 다스베이더 하는 벙커에서 할 때. 거기서 유튜브로 하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쉽게 얘기하면 진영 방송이 더 강화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TBS는 맞아. 기계적 균형을 맞췄지 않습니까? 맞아.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치인 불러내면 국민의힘 쪽 김재원 같이 뭐 이렇게 하나 불러내야 하고 뭐 이랬잖아.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럴 필요가 없지.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 지지하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나 김어준 총수를 좋아했던 분들은 훨씬 더 귀가 좀 시원할 거예요. 거슬린 분들이 상대적으로 덜 나올 거고. 그래서 오히려 더 속 시원한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코너가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배치된 시간대에 있는 코너를 조금 더 시간을 더 줄 수도 있고 뭐 그거는 김원준 총수가 좀 고민해서 결정하시겠죠. 예. 그 시간대도 똑같이 시간도 똑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맞불을 아예 그러니까 살아있다, 건재하다 그거를 좀 확실히 보여줄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여론조사 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정치 컨설턴트 박시영 대표는 이날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박시영 TV에서 김어준 총수가 뉴스공장과 같은 시간대에 유튜브에서 시사방송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박 대표는 아는 정보 조금 얘기해드리면 김 총수가 뉴스공장 하는 시간대 그 포맷 그대로 유튜브 방송을 할 것이라며 유튜브로 하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쉽게 얘기하면 진영방송이 더 강화된다고 전했습니다. 박 대표는 TBS는 민주당 정치인을 불러내면 국힘당 정치인도 불러내 기계적 균형을 맞췄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라며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 지지하는 당원이나 김어준 총수 좋아하는 분 입장에선 귀가 훨씬 더 시원할 것이라며 오히려 속 시원한 말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는데요. 이제부터 진짜 방송이 시작됩니다. 어서 빨리 12월이 지났으면 하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다시 말하지만 오 시장과 국힘 서울시 의원들은 김어준 총수에게 날개를 달아준 거죠. 이제는 거침없는 독설의 향연을 볼 수 있을 듯한데요. TBS에서의 영향력이 100이었다면 이제는 1000, 만, 그 이상의 폭발력을 보게 될 겁니다.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을 말이죠. 아침에 세종에 내려오면서 비보 하나를 접했습니다. 마포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함께 이태원에 갔던 친구들의 희생을 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속보를 보았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정부 여당 측의 12구 이태원 참사에 대한 망언, 모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어제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오열하는 기자회견을 보면서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윤핵관들이 나서서 이태원이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 애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합의해줘서는 안 될 사안이었다는 유가족의 대못질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있고, 대통령실 전 어떤 비서관은 다 큰 자식들이 놀러가는 걸 부모도 못 말렸고 왜 정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냐라고 했고, 창원시의 어떤 시의원은 우려먹기 장인들 자식 팔아 장사한다는 소리 나온다. 나라 구하다 죽었나. 시체팔이 족속들. 지 XX를 2번 죽이는 무지몽매한 XX. 이런 필연적 망언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망언을 자주 하는 정권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유가족들의 이런 서름과 아픔, 분노를 반드시 민주당의 힘으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응어리와 한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희생자분들 그리고 유가족분들을 다시 한번 심심하게 위로합니다. 이상입니다.